지금 과속방지턱은 네. 확실히 이제 차가 좀 크고, 네네. 그다음에 휠이 이게 좀 21인치 전자 서스펜션 들어가 있는 모델이거든요. 21인치니까 약간 튀는 느낌이 있네. 근데 이게 전자 서스펜션이 확실히 들어가 있어서 그런지 차가 이렇게 노면 상태가 지금 고르지가 않은데 네네. 승차감이 되게 세련돼서 좋네요. 예. 과속방지턱 반응 괜찮네요. 전반적으로 이게 좀 물렁물렁하게 세팅은 안 돼 있네. 요새는 전체적으로 물렁물렁 세팅을 잘 안 하더라고요. 자신 있다 이거지 이제. 네. 그러니까 단단하게 세팅하는 게 하체 세팅이나 이제 비클 다이나믹스에서 어느 정도 자신감이 붙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약간 단단하게 세팅을 하면서 필요할 때 풀어주는 방식으로 바뀌어요. 현대가 예전에 자신이 없을 때는 그렇게 잘 못했어요. 그렇죠. 단단하게 했다가는 승차감 마장나거든. 근데 독일 기업들이 단단한 승차감을 기반으로 아주 세련되고 안정적인 승차감을 만들어냈잖아요. 네. 그게 기본 실력이 있어야 가능한 세팅이라고. 그렇죠. 네. 지금 현대가 그걸 많이 따라왔어요. 지금 흡사 이 저속에서의 서스펜션의 반응성이 이건 제네시스하고 크게 차이가 없다라고 느껴질 정도로 괜찮네. 그래. 이건 제네시스 느낌하고 비슷해요. 네. 제네시스가 살짝 단단하면서도 필요할 때 확실하게 충격 흡수를 해주면서 이 서스펜션의 가용폭이 좀 확장이 되는 느낌이거든요. 조이다가 확장되는 그렇죠. 느낌. 이거보다는 제네시스가 좀 더, 그리고 제가 GV60도 21인치잖아요. 퍼포먼스라서. 그 느낌이 유사한데 그래도 제네시스가 좀 더 이게 뭐랄까 넘은 뒤에 그 바운스라든가 이런 것도 좀 더 자연스러운 느낌이랄까. 자, 그 다음에 이 엔진의 느낌이 네네. 재밌는 게 뭐냐면 보통 이게 RPM이 잦아들 때 네. 그때 그 비율적으로 정량적으로 얼마나? 얼마나? 네. 자, 재밌는 게 엔진을 빠르게 가속을 시켰을 때 그리고 RPM이 잦아들 때 엔진이 가동할 때 소음은 좀 있어요. 이게 내연차의 특징이지 뭐 어쩔 수 없지. 근데 이게 일단 엔진이 이제 속도 RPM이 잦아들고 난 다음에 반응성이 이 느낌이 있고 프리미엄 느낌이네. 보통 이제 프리미엄하고 대중차의 느낌이 뭐냐면 스로틀을 놓고 엔진의 RPM이 어느 정도 잦아들었을 때 그때 급격하게 소음이 잦아들면서 바로 정숙한 실내 환경을 만들어준다라는 측면에서 프리미엄하고 대중차 영역이 명확했거든요. 근데 얘가 지금 프리미엄 자동차에서 신경 쓰는 그 레벨까지도 신경을 쓴 것 같아요. 아까도 이걸 타고서 살짝 가속 페달을 스로틀을 전개하다가 싹 악셀 페달을 놨거든요. 그러니까 RPM이 잦아들어서 이제 회전수가 안정이 되는 그 시점에서 소음이 확 주는 거야. 아까 제가 그 얘기를 일부러 안 했거든요. 왜냐면 저는 긴가민가 했거든요. 이게 맞나 싶어가지고 G80 탔을 때랑 비슷한 느낌이 살짝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리미엄 자동차들이 스로틀을 열었을 때와 놨을 때 그 소음이 갑작스럽게 감소하면서 쾌적하게 NVH가 유지되는 그 프리미엄 모델 특유의 느낌이 있거든? 그렇죠. 대중차는 그 느낌이 별로 없어요. 거기에서 급 차이가 난다고 보는데 얘가 그게 있네. 그래서 저는 이게 내 감이 맞나 긴가민가 해가지고 섣불리 말을 못 하겠었는데 확실히 이건 기존의 대중차에서 신경을 쓰던 부분까지 더 위로 올라가서 더 다듬었네. 그러니까 이게 돈을 더 받으려면 그것도 있고 또 중요한 건 브랜드 재고를 하겠다. 그렇죠. 브랜드가 여기에서 대중차로 계속 가기보다는 한 번 더 도약하겠다. 그래서 과거에 폭스바겐이 사실 국민차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준 프리미엄이다라고 우겼거든. 근데 그게 통했어. 독일차의 감성 어쩌고 저쩌고 해서 꽤 먹혔거든요. 그 영역을 보는 거죠, 뭐. 지금 그 영역으로 한번
도전을 해서, 그러니까 전반적인 수준을 높여놔버리면, 커트라인이 높아지면 네. 그 위에 더 높아지잖아. 그렇죠. 그죠. 그럼 비로소 이제 사람들이 뭐 기본이 되는 현대도 이 정도 가치라면, 그리고 또 이 정도 가격을 지불할 만한 상품성이 있다라고 본다 그러면 제네시스는 뭐 볼 것도 없지 않나, 뭐 이렇게. 그렇죠. 우리가 지금 벤츠나 뭐 포르쉐나라는 브랜드 그동안 그런 식으로 인식이 되어 왔거든요. 맞아요. 폭스바겐조차도 좋은데 그러니까요. 벤츠는 얼마나 좋겠어. 그리고 그 벤츠보다도 더 스포츠성에 있어서 끝판왕의 포르쉐는 뭐 말할 것도 없지, 이렇게 되는 거지. 어머나, 저 시승차 아니야? 맞는데요. 안전하게 하십시오. 깜짝 놀랐네. 근데 여기가 예전에 그 사고가 좀 났어. 여기가 그 자동차 동호회에 그 드래그 레이싱 맞아요. 막 하고 최고속 테스트하고 하던 이 범법의 온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후로 여기 다 음. 카메라가 달리고 이렇게 펜스로 생기고 그랬거든요. 같이 조심합시다. 우리도 조심할게요. 네. 네, 공항 옆을 지나다 보니까 비행기도 가슴 아프네요. 비행기만 봐도. 여기가 이제 공항 남로거든요, 지금. 남로. 네. 공항 북로, 남로 이렇게 네. 있는데. 그리고 그 60, 70, 80 이 영역에서는 차가 너무 좋다. 그러니까 아까도 거의 뭐 고속도로 오는데 80에서 100 사이로 왔잖아요. 네네. 너무 쾌적하게 왔습니다, 사실은. 진짜 쾌적하네. 네. 진짜 패밀리 SUV에서 야, 이거는 정말 이 정도면 프리미엄이다 싶은 좌회전 가셔야 돼요. 좌회전. 네. 가장이 제일 가족들하고 여행 갔다 와서 뿌듯할 때가 언제인 줄 알죠? 나만 빼고 다 잘 때야. 그렇죠. 나만 빼고 다 골아 떨어졌을 때. 오는 길에서 다 잠들 때. 그때 이제 나 혼자 깨서 밤에 음악 들으면서, 잔잔한 음악 들으면서 운전할 때, 그때 이제 내가 살아야 되고 열심히 일해야 된다라는 그 사명감과 행복감을 막 크게 느낄 때예요. 이걸 느껴보지 못하면 몰라. 그거 다 똑같은가 봐요. 그럼 그 뒤에 지금은 이제 이건 디지털 룸뷰러니까 안 보이겠구나. 이걸 이렇게 해야 보이는 거지. 네. 이걸 통해서 이제 힐끔힐끔 보잖아. 네네, 맞아요. 그러면 고개를 이렇게 젖히고 떨구고 와이프 아이들 이렇게 골아 떨어진 모습을 보면 그렇게 마음이 푸근할 수가 없어. 맞아요. 네. 딱 그렇게 만들 것 같아요. 얘도 너무 지금 내연기관 차들의 수준이 뭐 전체적으로 상향 평준화 되기도 했지만 요번 팰리세이드 이 풀체인지는 정말 한골 탈 텐했네요, 진짜. 훌륭하다. 그리고 짧은 시승에서 굳이 뭐 매의 눈으로 내가 이런 단점을 찾아냈습니다 하는 것도 물론 의미가 있겠지만, 이런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그렇죠. 하나하나씩 정말 고쳐줘야 되는 결함이라든지 단점들, 이런 네. 것들이 엿보이겠지만 첫인상은 정말 좋네요. 그리고 400에서 600 평균 잡아 500에 올랐다고 하는데 뭐 그 정도 가치는 충분히 담겨져 있어서 차를 바꾼 만족도는 상당히 크지 않을까. 그리고 아까 그 본넷이 굉장히 위로 네네. 올라와서 불편하다고 얘기를 많이 처음에 우리가 출발 전에 했는데 근데 잘 모르겠는데? 네, 처음에만 네. 그랬고, 처음엔 이게 보이니까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네. 막상 운전을 시작하고 나서부터는 제가 한마디도 그 얘기를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별로 거슬리지도 않고. 네. 그리고 또 저는 이 정도 덩치 큰 SUV는 좀 앞이 보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안 보이면 또 이게 어디가 끝인지. 그쵸. 운전 열심히 잘하는 사람들, 숙달된 사람들은 안 보여도 상관없어요, 사실. 그렇죠. 왜냐면 그 딱 타면 이 몸이 차로 딱 변경이 돼버려요, 사이즈가. 그래서 감이 와요. 어디까지가 끝이고 어디까지가 경계선이다라고 오는데, 모두가 다 운전에 익숙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초보자분들은 좀 이렇게 보여야 더 조심하고, 또 여성분들은 그래야 또 이렇게 긁는 일이라든지 이 스크래치, 파손 이런 환경들에서 좀 더 안전하게 운행을 할 수가 있어서, 오히려 SUV는 이렇게 좀 사이드가 보이는 게 안전하다는 측면에 있어서도 좀 마음을 푸근하게 해주면서 차를 좀 긁어먹지 않도록 해주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기본적으로 큰 차긴 한데 다루기가 편해요. 지금 엄청 편해. 그러니까 생각보다 휠베이스가 엄청 길지 않고, 네. 그리고 방금 전장 같은 경우도 5m가 살짝 넘은 그렇죠. 수준이라서 네.
처음에 이 앞에 보닛이 올라온 걸 봤을 때는 네. 약간 제가 예전에 시에라나 네. 타오 처음 시승할 때 그 느낌을 살짝 받았는데 그 주차장 나가고 나서부터는 하나도 신경을 안 썼거든요. 맞아요. 막상 운전을 하니까 거슬리지가 않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이게 아이오닉 5보다 휠 베이스가 3cm가 작은데 네. 놀라운 거는 전장이 30cm가 더 길어. 그러니까 전기차의 휠 베이스가 깡패라는 거지. 그렇죠. 깡패야. 휠 베이스 깡패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 휠 베이스는 차량의 실내 거주성, 활용성, 그리고 또 수송률 이런 거와 직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휠 베이스를 기준으로 해서 친환경 기준을 잡는다라는 게 가장 변별력이 있어요. 전장을 놓고 보면 안 돼. 그렇죠. 그러면 전기차 휠 베이스, 전장 대비 휠 베이스 비율이 낮은 차 그냥 내연차에서 대충 개조해서 이런 차들이 막 늘어나면 전기차로 가는 만족도가 떨어진단 말이에요. 맞아요. 전장 대비 휠 베이스를 길게 하려면 플랫폼서부터 그 다음에 안정적인 주행감서부터 다 세심하게 처음부터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개발비가 많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거 기술력이야. 맞아요. 누가 휠 베이스 긴 게 기술력이라고 그딴 걸 기준으로 삼아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 진짜 차알못 중에 차알못인 거죠. 이게 참 저도 그 얘기를 가지고 많이 싸웠거든요, 아, 그래요? 사실. 근데 휠 베이스가 사실 차량의 무게가 늘어나잖아요, 우리가 전기차가 되면.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휠 베이스가 길어지면은 이게 강성 확보에서도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스트럭처를 설계하는 것 자체도 기술이에요. 훨씬 더 강하게 하부를 강성을 잡아야지. 그래서 그거를 지금 현대나 테슬라가 잘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직진 안전성도 좋아지고 그렇죠. 또 진동에 대한 더 유연하게 네. 과속방지턱 넘을 때도 더 부드럽게 잘 넘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주행할 때 그 바이브레이션으로부터 더 유리하게 차를 설계할 수가 있고. 그 회전할 때도 차가 회전할 때도 이게 무게가 무겁다 보니까 이 하중이 측면으로 횡지가 강하게 걸리잖아요. 네네. 그럴 때도 사실은 그러면 이제 좌우 폭이 넓어야지 안정적인데, 그렇지. 전기차 같은 경우는 그렇진 않고 대신에 롤 센터는 낮고, 그러면은 이게 차가 바로 옆으로 쏠리는 게 아니고 돌면서 측면을 해서 측면 앞이나 측면 뒤로 쏠린단 말이죠. 그렇지. 무게는. 왜냐하면 자동차의 하중 이동은 좌우로만 발생하는 게 아니라 그쵸. 앞뒤로도 발생하거든. 그래서 그 대각선 방향으로가 길려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휠 베이스가 늘어나야 그렇지. 돼요. 당연한 거예요, 네. 이거. 그러니까 하중 이동의 영향을 덜 받는다고. 그렇죠. 같은 그래야 무게에서도. 무게가 늘어난 전기차에서는 오히려 휠 베이스가 어느 정도 길어져야 그렇죠. 회전할 때 안정성도 올라갑니다. 그렇지. CG에서부터 바퀴 축까지의 거리가 길면 길수록 아무래도 운동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회전 반경 자체가 커지니까요, 기본적으로. 네, 스포츠성이나 회전 반경 이 문제, 뭐 휠 베이스가 길어지면서 거기서 불편이 오는데, 그것 빼고는 전기차에서는, 그리고 또 이런 대형차에서는 휠 베이스가 어느 정도 그래도 사이즈가 돼야 차가 안정적으로, 우리가 뭐 서킷까지 가서 뭐 편리되게 쌀 것도 아니고. 그렇죠. 네. 서킷까지 가서 뭐 2.97 되는 이걸 가지고 왜 서킷을 들어가? 그러니까 그런 개념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휠 베이스는 이런 대중차, 실제로 우리가 타는 이런 자동차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리고 자동차의 급을 실내 사이즈라든지 활용도 같이, 또 뭐 대중차에서 뭐 수송률 이런 거 생각 정말 많이 해야 돼요. 그런 측면에서는 휠 베이스 이 사이즈를 기준으로 하는 거 좋은 전략입니다. 특히 전기차는 친환경이잖아요. 그렇죠. 보다 내연차의 운행 환경을 친환경적으로 바꾸겠다라는 거면, 그럼 친환경적으로 바꾸려면 실내에서 더 많은 시간을, 또 더 많은 사람을 태워서 이동을 하거나 거주를 하게 하거나 해야 되거든. 네. 그러면 실내 공간을 가장 결정짓는 지표인 휠 베이스가 길어야지 당연히. 맞아요. 차자랄이 설계한 거예요 이거. 그렇죠. 차를 잘 모르면 그 기준을 거기에다가 만들 생각 자체를 못해요. 차자랄이야 이거 만드신 분 진짜. 그걸 차알못 유튜버들이 막 분노를 하고 있으면 되겠어? 그래서 처음에 약간 독일 브랜드들이 이 네. 부분도 좀 헤맸잖아요. 무게가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휠 베이스는 기존 내연 기반 그대로 그러니까. 가져가니까 대표적으로 되게- ID4가 그렇잖아요. 그렇죠. ID4 때도 저희가 그걸 지적을 드렸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게 사실은 약간의 이 처음 설계해보는 방향성에 대한 좀 실책이었다. 그러니까요. 아이오닉 5하고 크기는 비슷한데 네.
휠베이스 사이즈는 두 체급이랑 미치잖아요. 그러니까요. 2700mm대인데 아유. 근데 무게는 똑같이. 무게는 거의 2톤이고. 비슷하고. 네. 네. 그러니까 이게 1.5톤 내외에서는 크게 안전성이라든지 뭐 하중 이동에 따른 문제가 덜 대두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오히려 그 짧은 휠베이스를 통해서 스포츠 운전을 통한 재미를 더 만끽하는, 운전에 능숙하신 분들은 그런 차가 또 재미도 있고. 근데 그렇죠. 2톤이 넘어가면 이건 다른 네. 영역이거든. 그때부터는 거동성이 오히려 안정적이려면 휠베이스가 충분히 확보가 돼야 됩니다. 그렇죠. 전기차는 일단 중량이 2톤이면 거의 대형 SUV인데, 그렇죠. 이 대형 SUV에 해당되는 거를 막 4.6m, 4.7m 여기에서 그 중량이 나가게 되면 각 축당 그 가해지는 그 하중이 얼마나 또 크겠어요. 근데 그걸 휠베이스 마저 짧게 해놓으면 이 회두할 때라든지 또 주행할 때 안정감이 많이 떨어져요. 그리고 또 무게가 있으니까 뭐 직진만 한다 그러면야 그게 문제는 없겠으나 차가 뭐 직진만 하나. 그렇죠. 그리고 컨트롤을 잃었을 때 그 관성 모멘트가 커지면서 오는 그 이후에 차량에 제어할 수 없는 그런 사태가 더 크게 벌어진다고. 유사시의 차량 제어권이 사용자한테 오기가 쉽지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전기차는 일단 중량 문제를 해결하기 전까지 휠베이스가 전용 플랫폼으로 길게 빠져야 됩니다. 가장 적절한 사이즈가 한 4.7m 기준으로 해서 최소 2.9m 이상 확보해야 돼요. 최소 3m 정도 되면 딱 좋고. 그럼 뭐 엄청 좋죠. 예, 아이오닉 5가 그래서 명차로 대접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해외 미디어들, 아이고 이제 영국의 오토카가 지금 120년이 됐어, 역사가. 세계 최초의 자동차 잡지예요. 그렇죠. 거기다가 이제 또 아우터 자이퉁 같은 경우에는 69년에 창간을 했죠. 네네. 이때가 이제 독일 자동차가 전 세계적으로 막 비상할 때 아니었나. 전 세계를 지배하기 시작한 시점과 맞물려서, 예, 이런 유수 역사와 전통과 또 권위를 가지고 있는 미디어에서 왜 아이오닉 5 EV6를 그렇게 지켜 세우는지, 그 사람들이 뭐 자존심이 없겠나. 그러니까요. 예, 유럽인데. 항상 자동차가 생겨난 처음부터 우리 독일 차가 최초였고, 그렇죠. 독일이 최고였는데, 그렇지, 최고였지. 그 100년간의 자존심을 굽혀오고는 아이오닉 5, EV6 이렇게 대단한 차다라고 소개를 하는 것 자체가. 그렇죠. 그러니까 쿨한 척. 이거 원래 유럽이 좀 쿨병이 심하잖아요. 네, 그렇죠. 이게 쿨한 척을 하는데 그 책상에 엎드려서 너 우냐 하면 우는 거지. 그렇죠. 어. 야, 우냐? 그런 시대를 우리가 기적적으로 만들어냈는데 중국을 배우라고 그러면 어떡해. 그러니까요. 네. 아니, 심지어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독일 저널들에서 저런 얘기들을 해요. 특집 기사가 나요. 네. 중국에 너무 지금 의존적이지 않냐, 벤츠. 그렇지. 이런 기사가 막 납니다. 네. 큰일 났다. 네. 어떻게 하려고 중국에 벌써부터 저렇게 다 핵심 기술 이미 다 뺏기고. 지금 저런 거 중국을 있냐. 무서워해야 될 건 대한민국이 아니고요. 유럽이지, 유럽. 유럽입니다. 네. 유럽이 중국을 지배하는 위치에서 이제 중국이 기술 독립을 하면서 오히려 유럽 시장을 압박하게 생겼어요. 지금 유럽 브랜드들 대다수가 전기차에 있어서 고전을 면치 못한 다음에 결국은 다 중국 업체들한테 손을 벌리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또 지금 독일 공장 폐쇄가 이제 하나씩 시작되고 있잖아요. 네. 중국 업체에서 지금 쇼핑하러 다니고 있다니까. 그러니까요. 얼마면 우리에게 넘기겠어? 이러고 있어요. 이 정부가 나서서 굴기를 한다라는 게 이게 문제라는 거지. 그 돈이 정말 정당하게 자율적인 경쟁, 또 정당한 경쟁을 통해서 그게 획득된 재화겠느냐, 도대체 그 자본이 어디서 나오는 거냐를 우리가 봐야 된다. 그리고 그렇게 페어플레이 하지 않고 정부가 애들 싸움에 부모가 와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되면은 공평 어쩌고 저쩌고가 이미 깨져버려 있는 기울어진 시장에서 뭔 놈의 공평이야. 그러니까 보조금이라든지 정책이라든지 뭐 친환경 이번에 기준 바꾼 것도 공평하게 해야 된다라고 그런 말도 안 되는 헛소리들을 하고 있는데 이미 세상 공평하지 않아요. 이 전기차 굴기 관련해서, 미래 모빌리티 관련해서 각국의 정책 자체가 공평하지가 않아.
뭘 공평하게 하라는 거야? 우리가 뭐 핫바지 무슨 뭐 호구가 글로벌 호구가 되란 얘기야? 심지어 근데 이미 그렇게 해왔거든요. 우리는 굉장히 많이 양보를 했습니다. 원래 대한민국 국민성이 이 평균 사상이 뛰어나거든. 그렇죠. 그래서 나 하나 먹었는데 너 하나 먹고 이래야 돼요. 우리 영상에서 뭐 이렇게 같이 시간에서 먹는데 내가 두 입 먹고 한 입 줘봐. 난 난리가 난다고. 저거는 나이와 지위를 이용해서 폭력이다 저거. 우리 불쌍한 장진영님 어떡하면 좋아. 체격도 큰데 이런다고. 그러니까 무조건 자네 한 입 나 한 입 해야 돼. 이게 우리나라의 평균 사상이다. 참 안타깝네요. 그러니까 그래 우리끼리는 그럴 수 있어. 그렇죠. 우리끼리는 그러자고. 그런데 이게 통상으로 가면 국제 무역으로 가고 경제 또 차세대 시장 산업을 놓고서 이제 죽느냐 사느냐 경쟁을 해야 되는데. 이 총성 없는 전쟁 아닙니까? 그쵸. 여기에서 공평을 부르짖는다. 공평 그래 공평까지도 양보해서 공평 좋다. 공명 정대 얼마나 좋아. 안 돼. 똑같은 기술을 달성을 해서 상품성이 좋으면 공평할 수 있는데 그렇죠. 그게 안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기준은 공평하게 줬다니까요. 기준을 맞추면 되잖아요. 440 달성해 하면 되잖아요. 자기들이 안 해놓고 휠베이스 3.05m 달성하든지 아니면은 연비를 4.2 kWh로 높이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만 하면 되잖아. 뭐가 문제야? 심지어 그런 걸 그러면 문제 삼는 건 중국 사람이 와서 문제 삼으면 그건 이해가 돼요. 그렇지. 왜 한국 사람이 와서 그걸 문제 삼냐고요. 그래서 정신 나갔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뭐 억하심정이 있거나 남들을 막 끌어내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도대체가 그래 나는 관대하다. 그 300의 크세르크세스 페르시아 왕처럼 빙의를 해서 관대하다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건 말이 안 돼. 그렇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한다. 물론 뭐 본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평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걸 말리고 싶진 않으나 얘기한 거에 대한 반작용은 감수를 해야지.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이 얘기는 들을 각오를 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상호작용을 하는 사회에서 뉴턴의 제3운동 법칙이 뭐야? 작용 반작용이잖아. 진리예요. 이건 진리. 그러니까 그것까지도 감수하지 않으려고 하고 내가 이렇게 얘기했으니 뭐 나한테도 동의하라. 무슨 뭐 유치원 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첨예한 기술 경쟁의 시대 그리고 미래 시장을 준비하는 이 순간에 최대한 대한민국의 산업이 살아나고 또 그걸 기반으로 우리 경제가 부흥을 해야 우리의 자손들 2대 3대가 정말 큰 고생 안 하고 시간 대비 얼마나 비용을 획득할 수 있느냐. 사실 이게 사람의 인생의 복지의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우리가 얼마의 소득을 거두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시간당 얼마의 소득을 얻어낼 수 있는 환경에서 살고 있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게 인생의 복지 그리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있어서 필수라고. 자동차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기본 소득, 적게 일하면서도 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소득을 올려주는 데 있어서 이것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분야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분야에 진짜 사활을 걸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왜 화났냐고 또 그런다. 뭐 이런 좀 3,200원이 결제되었습니다. 잔액이 16,480원입니다. 감사합니다. 총 사용 금액 아유 친절하셔라. 5,320원입니다. 아유 많이 썼군요. 네 사실 알겠습니다.